정부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임대주택 85만 가구 중 24%를 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금융권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인가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인터넷은행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전자와 화학 업황이 개선되며 제조업 채광 경기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 경기 전망은 8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들 주택은 주변 시세의 40%가량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대 10년간 살 수 있어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당장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인천, 대전, 진주, 여수 등 4곳에서 2,254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분기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000가구, 지방 3,600가구 등 8,600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 정부의 정책 사업인 행복주택은 지난 2014년 26,000가구에서 물량을 늘려 올해 48,000가구까지 총 15만 가구의 사업 승인을 냈습니다. 이 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입사 5년 이내인 사람 중 미혼 무주택자로서 소득 기준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면서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소득은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입주한 서울 가자지구 행복주택 전용 36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임대료 28만 원가량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덕에 이 단지는 362명 모집에 약 17,000명이 신청해 평균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노후 청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정부는 30년 이상 된 동사무소 등 노후 공공청사 19곳을 선정해 행복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넣는 방법으로 2,77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구 오류일동 주민센터,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등을 허물고 저층은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 5만 가구도 별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천과 위례, 화성 동탄 이신도시 등에 들어설 예정인데 세부 사항은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공적 임대주택 85만 가구 중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24%가량인 20만 가구를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살집 구하기 힘들어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도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다음 달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금융권에서도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는데요. 예상보다 명단 인원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혜 의혹 등 주요 이슈들이 산재해 있어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에서는 총 19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중은행장 중에서는 함영주 KB하나은행장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영주 은행장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이상화 전 K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을 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청탁한 사실의 진위 여부, 산별교섭 사용자 협의회 임의탈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 등을 안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이번 국감 무대에 오릅니다. 김한표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심상정 재윤경 김한표 의원은 함께 심성훈 K뱅크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특히 K뱅크는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를 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무위 소속 이하경 의원으로부터 예대금리 차가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나 시중은행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보험업계에서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박용진 의원의 신청으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이익 배분을 받지 못했던 사례 등 유배당 보험 계약자 이익 배분 기준 이슈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설 전망입니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 결제에 반대해온 정태욱 의원은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무리한 증인 출석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기업 총수의 출석 요구를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실무자들을 불러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종합심사에서 추가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한 민영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와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이 받을 반사이익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 공보험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가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실손보험이 담당하는 의료비는 줄어들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선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해율 하락 효과가 명확치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계가 수긍할 만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급여와 비급여 둘로만 나뉜 공보험이 향후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등 3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문제로 지적된 끼워 팔기는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연 플러스 마이너스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연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자와 화학업종의 개선이 두드러지며 제조업 체감 경기 상승을 이끈 반면 자동차는 8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업종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업의 심리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 BSI가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건데 제조업의 업황 BSI는 83으로 전월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5포인트 상승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 온도차는 업종별로 엇갈렸습니다. 자동차 업종 경기 전망은 8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업황 전망 BSI는 59, 전달보다 13포인트나 추락해 2009년 7월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내수 부진,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 파업 장기화 우려 등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자와 화학 업종의 개선은 두드러졌습니다. 전자는 8포인트 상승한 10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넘긴 것으로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황과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인해 전자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진 겁니다. 화학업종도 최근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12포인트 상승한 10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이래 최대치로 화학업종의 전망 역시 밝다는 겁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업황 개선이 치우쳐졌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기업 BSI는 88로 전월 대비 6포인트 오른 반면 중소기업 BSI는 74로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30년 후 미래도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미래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ICT 체험관이 서울 도심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 추석 연휴에 방문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속 1300km의 미래 교통수단 하이퍼루프를 타면 미래도시 하이랜드에 도착합니다. 행성 충돌로 위기에 처한 미래도시 하이랜드. 각국 정상들과 전문가들은 홀로그램 회의에서 운석의 경로를 바꾸기로 합니다. 하이랜드 원정대가 된 방문객들은 VR기기와 컨트롤러로 로봇을 조정해 중력장 발생 장치를 가동하고 운석의 경로를 변경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초고속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으로 우주와 지구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3D 메디컬 프린터를 활용해 골절 환자를 수술합니다. SK텔레콤의 ICT 체험관 TUM이 미리 만난 30년 후 미래의 모습입니다. 영화 같은 현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런 현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처음 탄생한 TUM이 본격적인 5G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재단장했습니다. 1700제곱미터 규모의 체험관 TUM은 현재관과 미래관으로 구성돼 곧 실현될 5G 시대의 일상과 30년 후 미래 도시를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TUM은 인공지능, 5G와 같은 뉴 ICT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미리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개관한 SK텔레콤의 ICT 체험관 TUM은 TUM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진 데 대해 앞으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재건축 입찰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택건설업계에 경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돼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주택건설업계를 불러 엄중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업계의 시공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정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주춤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체 산업 생산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0%였습니다. 산업 생산은 6월 역시 0% 증가율을 기록하고서 7월 1% 증가했으나 다시 0%대 증가율로 돌아왔습니다. 관공업, 서비스업 등 생산 지표는 소폭 증가했지만 소비, 투자 지표는 마이너스 투성이었습니다. 생산 지표는 늘었습니다. 관공업 생산은 0.4%, 서비스업 생산은 0.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는 모두 줄었습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1%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0.3% 감소했습니다. 코스피가 열흘짜리 최장기 휴장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장인 오늘 반짝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후 코스피는 10월 10일 다시 개장할 때까지 10일 연속 휴장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9% 오른 2394.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은 문 대통령이 어제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사드 갈등으로 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기관이 611억 원어치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312억 원을 순매수하며 닷새 만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개인은 1,483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73% 오른 652.82로 이틀 만에 65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결정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결의액권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주총은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코스닥보다 코스피 시장이 주가 흐름에 유리하고 공매도 위험이 적다며 이전 상장을 요구한 데 따라 열린 것으로 의결권이 있는 총수의 51.4%가 출석했습니다.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 폐지 신청서를 내고 유가증권시장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전 상장 절차를 밟습니다.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주관할 증권사를 선정하는 등 관련 작업도 진행됩니다. 다만 아직 주관사 선정 등이 완료되지 않아 이전 상장 시점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게 회사 측 예상입니다. 이번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에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이 19만 3,12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일반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지난주 상승률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오늘 임시주주총회에 등장해 셀트리온 제3공장을 해외에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국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모집과 대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면서 사진을 잘 찍는 법이나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다양하게 또 새롭게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이색 사진관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면 인생에 남을 나만의 화보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넓은 공간을 다양한 테마로 꾸며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든 전시 형태의 사진관, 인생사진관입니다. 인생사진관은 전문 아트 디렉터와 미술팀이 만든 다양한 테마의 작은 촬영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마다 배경색이 다르고 꽃, 나무 등 계절에 맞는 소품은 물론 결혼식, 소풍, 산책, 물놀이 등 여러 상황을 주제로 공간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2주마다 새롭게 바뀌며 일반 전시처럼 관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골라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만드는 인생사진관은 수천 수백 개의 콘셉트가 전문 사진과 조명 등으로 이루어진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는 공간입니다. 반년 넘게 진행하는 시기 동안 전국적으로 22만 넘게 방문을 해주셨고 저희 인생사진관 제작팀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인생사진관의 특징은 모든 공간에 전문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명 덕분에 전문 장비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도 화보 같은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에 재신이 없다면 사진관 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다루는 법부터 사진 촬영 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사진관은 현재 일산, 인천,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개최 중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이 일반화된 지금이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흑백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관이 있습니다. 예스러운 외관이 눈길을 끄는 서울 서대문구의 연희동 사진관에서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암실에서 인화하는 아날로그식 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필터 기능으로 흑백 효과를 낸 것이 아닌 필름을 이용한 진짜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는 청년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고 젊은 층에겐 새로운 경험을 줍니다. 저희 사진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 사진관이에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터칭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저는 이제 필름 사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젊은 분들이 여기를 왜 오시는지에 대한 제가 이렇게 질문을 가끔씩 해드리면은 평소에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진이라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암실에서 필름을 직접 인화해야 하기 때문인데 인화 작업은 필름을 확대기에 넣고 상을 확대,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필름을 넣은 확대기로 빛을 쏴 바닥에 고정한 인화지에 상이 맺히게 하고 맺힌 상이 또렷해지도록 조정한 후 인화지를 약품에 담가 사진을 인화합니다. 사진 인화를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약품에 인화지를 담가야 하는데 먼저 현상 약품에 인화지를 담가 사진을 적절한 정도로 현상한 후 정지 약품에 담가 현상작용을 중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착약품으로 현상된 사진을 인화지에 정착시키면 인화가 완료됩니다. 아기가 다음 달에 2돌 되는데 이제 사진을 아날로그적인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와이프랑 이제 찾다가 흑백 사진이 조금 더 오래 간직하기도 멋스러울 것 같고 아기한테도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넓은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한평남짓의 공간에서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작은 사진관도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인근의 인생네컷은 90년대에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기에 아날로그 감성을 더한 포토부스입니다. 스티커 사진기처럼 사진을 펜으로 꾸미거나 화려한 효과를 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색감의 필터를 활용해 담백한 멋이 있는 사진을 저렴한 가격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은 다음 필터를 고르게 되는데 특히 흑백 사진 효과를 내는 필터는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 조명을 받으며 나만의 화보도 찍고 흑백 사진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색 사진관들. 2017년 가을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이색 사진관에서 사진으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지만 내일은 아침 기온 서울이 16도로 오늘만큼 쌀쌀하진 않겠는데요. 다만 한낮에 서울과 대구 27도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에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특히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서울, 경기, 강원도로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잠시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비가 오는 시점도 새벽이고 양도 5mm 미만이라 고향 가시는 길 크게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가을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고향 가시는 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후에 서쪽에서 시작된 비는 저녁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인 화요일부터 추석 당일까지는 구름만 많겠는데요. 따라서 추석날 구름 사이로 보름달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으로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지나겠고 아침부터는 중부 전역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을 때가 많겠고요. 아침 기온 울진 12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으로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대구 27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높은 수준에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중부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으니까요. 배편 이용해서 고향길 나서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경길에는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침에 부쩍 쌀쌀해질 것으로 보여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